자, 오늘은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죠. 니콘 Z 전 라인업을 한 방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Z 라인업이 2018년에 Z7으로 시작해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긴 해요. 그치만 이제 그것도 4년이 지났죠. 그동안 얼마나 메꿔졌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바디부터 한번 볼까요? 심플합니다. 5, 6, 7, 9 순으로 가고요. 그중 6과 7은 현재 2세대까지 출시가 됐죠. 그러면은 먼저 Z5부터 봅시다. Z5는 센서 손떨방에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카메라입니다. 제가 2022년 입문용 카메라 추천해서 1위로 꼽기도 했었죠. 요즘 카메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올 초까지 120만원대 구입이 가능했었고요. 풀프레임에서는 엔트리급이지만 화소, 최고 sho속, AF 성능, 영상 성능, 다이나믹 레인지 성능 등등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바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Z6-2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발짝씩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고속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초당 14장으로 대폭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논크롭 4K 영상도 가능해졌죠. Z5에서는 4K 크롭이 있어서 사실상 FHD가 최고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영상 비중이 좀 있다면 확실히 Z6-2부터가 좋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Z7-2를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화소가 4575만화소로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고해상도의 수요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니콘의 플래그십인 Z9은 최근에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핫했죠. 니콘이 미러리스 후발주자로서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우려들을 해소시킨 바디입니다. 일단 Z9은 제가 예전에 10년 후 카메라 예상이라는 콘텐츠를 찍을 때 한 가지로 언급했던 셔터리스 카메라의 첫 모델입니다. 기계식 셔터가 아예 없고 글로벌 셔터의 버금가는 처리 속도로 롤링 형상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전자 셔터를 구현했어요. 덕분에 최고 sho속은 무려 32,000분의 1초고요. 연속 촬영은 초당 20회, 1100만화소 JPG로는 무려 초당 120장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조도 AF부터 AF 정확도나 속도도 크게 개선됐죠. 여기다가 영상 8K 60프레임 로우까지 가능해지면서 영상 성능까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니콘은 현재 플래그십부터 엔트리까지 굉장히 폭이 넓고요. 특히 가격적으로 선택권이 다양하죠. 그러면 렌즈도 봅시다. 사실 바디야 워낙 발전이 빠르고 최신 바디 위주로 보면 되지만 렌즈는 계속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러리스 후발주자인 니콘이 불리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고요. 그치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꽤 완성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Z 라인업을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먼저 광각 단렌즈 20mm f1.8 개인적으로 이거는 은하수 촬영용으로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24mm f1.8 스마트 화각과 비슷한 가장 스탠다드한 화각이죠. 그 다음에는 35mm f1.8도 있어요. 일상 스냅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화각이고요. 50mm f1.8도 있습니다. 니콘 f1.8 라인업의 특징은 전통적인 f1.8 라인업하고는 다르게 가성비 중에서 성능에 좀 더 비중 있게 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8 라인업이지만 대부분 상급 렌즈를 의미하는 S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50mm f1.2 렌즈도 있습니다. 무려 조리개가 1.2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있어요. MF 렌즈긴 하지만 58mm f0.95 녹트 렌즈가 있습니다. F 마운트 시절을 한 맺힌 대구경 마운트에 소원을 푸는 렌즈가 아닌가 싶고요. 또 50mm에는 매크로 렌즈는 50mm f2.8 매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5mm f1.8 인물 사진용으로 최고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고요. 지금 제가 몇 개 가져온 렌즈 중에서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05mm f2.8S 매크로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니콘 하면은 망원 렌즈죠. 장망원으로 400mm f2.8 렌즈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화질이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특이하게 1.4배 텔레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800mm f6.3 렌즈 앞에 400mm도 화질이 미쳤었는데 이거는 더 미쳤죠. 게다가 무게도 기존 800mm 렌즈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서 지금 니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니콘의 f1.8 렌즈 라인업을 성능 위주로 가져간 대신 컴팩트 라인업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먼저 이거는 28mm f2.8 렌즈고요. 무게는 155g으로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40mm f2도 있어요. 흔하지 않은 화각이긴 한데 예전에는 바디캡 하면은 50mm가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또 35mm를 많이 쓰곤 하는데 저는 그 어느 중간쯤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컴팩트 라인업은 크롭바디에서도 너무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줌 렌즈도 빠르게 봅시다. 먼저 초광각 쪽을 보면은 1635 렌즈가 아닌 1430f4가 있어요. 초광각 렌즈를 사는 거는 초광각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건데 16mm는 아쉬울 때가 많죠. 크기, 화질, 가격 모두 훌륭한 렌즈인데 이것도 뒤에 또 샘플들도 볼게요. 그리고 1424 f2.8 렌즈도 있고요. 이것도 전체 촬영용으로는 굉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470 f4 렌즈가 있어요. 줌 렌즈의 스탠다드죠. 그리고 같은 하각의 2470 f2.8도 있습니다. 다음으론 이것도 니콘의 자랑이죠. 24120f4 24105가 아닌 24120이고요. 화질도 우수하고 최소 초점거리가 120mm에서 35cm 밖에 안 돼서 간이 매크로 렌즈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최근에 나온 2875f2.8 렌즈도 있고요. 이 렌즈는 실용성이 굉장하죠. 다음으로 슈퍼 줌 렌즈인 24-200 렌즈도 있습니다. 슈퍼 줌 렌즈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편인데 이 렌즈는 슈퍼 줌 렌즈 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화질도 꽤나 좋아요. 그리고 Z5가 짝꿍으로 나왔던 컴팩트 렌즈인 2450도 있습니다. 줌 렌즈인데도 무게가 195g 밖에 안 되죠. 근데 화질은 또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원 줌 렌즈들을 보면은 70-200 f2.8 렌즈가 있고요. 역시 망원의 니콘답게 화질은 굉장하죠. 그리고 100-400 망원 렌즈도 있습니다. 역시 화질은 굉장하고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대중적인 화각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거기다가 85mm f1.2 같은 일부 S 라인업이 또 보강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진짜 훌륭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주로 꽤 인기가 있는 가성비 라인업들입니다. 먼저 2450 Z5와 같이 나온 번들 렌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습니다. 195g이고요. 촬영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꺼내줘야 하는 수납형입니다. 컴팩트지만 앞서 MTF에서 봤듯이 화질이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들고 다니고자 한다면 85.8과 이 렌즈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85.8로는 인물을 주로 찍고 풍경을 전체 다 담고 싶다면 이 렌즈가 딱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니콘의 자랑거리라고 했죠. 24120f4 렌즈 크기도 딱 적당하고요. 무게도 630g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렌즈를 하나만 들고 다닐 거야. 혹은 렌즈 바꿀 여유가 없는 행사 촬영, 회사 사무실용 등 다목적 렌즈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특히 105mm까지가 아닌 120mm까지라 더 활용도도 좋고요. 인물용으로도 비록 F4지만 망원에서는 유효구경 30mm로 꽤 좋은 아웃포커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1430 이것도 외관부터 보면은 정말 작습니다. 앞선 2450 렌즈처럼 수납형으로 꺼내고 촬영을 해야 되고요. 수납 시에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죠. 초광각은 잘 안 쓰는 편이지만 없으면 아쉬운 렌즈인데 가벼워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도 일반적인 16mm부터가 아닌 14mm부터 시작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게 16mm고 이게 14mm예요. 은근 차이가 있죠. 왜곡도 잘 잡혀있고 화질도 좋아요. 다음으로는 인물용 체감 렌즈인 85mm도 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콘 F1.8 단렌즈 라인업이 전통적인 가성비 라인업보다 좀 더 성이 강조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타사 1.8 렌즈보다는 조금 더 큰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85mm 렌즈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85mm 렌즈 특성상 최대 개방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가 많은데 최대 개방에서도 화질은 물론 색수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돼 있어요. 이쁩니다. 다른 85mm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는 니콘 F 마운트 85mm f1.8 렌즈고요. DSLR용 렌즈죠. 이거는 FTG 어댑터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DSLR용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세대고 2세대는 여기 튀어나온 하단부가 없어져서 더 슬림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Z85mm가 좋죠. 확대해보면은 F마운트 85mm는 조금 소프트한 부분이 보이는데 Z마운트는 아주 날카로운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좀 대중적이지 않지만 50mm f2.8 매크로 렌즈도 한번 볼까요? 일단 역시 굉장히 작고요. 최단거리는 등배율 렌즈로서 16cm입니다. 꽃을 찍는다면은 바로 코앞에서 찍을 수 있는 정도고요. 조리개는 F32까지 좋아져서 깊은 심도로 촬영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럴 때는 회절 현상으로 다시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이 F32로 찍은 사진이요. 뭐 괜찮죠? 자, 어떤가요? 4년이 지난 지금은 꽤 탄탄하게 잘 갖춰졌고요. 바디도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영상 성능까지 너무 잘 뽑아내고 있어요. 렌즈의 경우에는 몇몇 S 라인업만 보강된다면은 렌즈에서도 1세대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타사와 비교해도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뒤처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니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과거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이나믹 레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었죠. 물론 이거는 지금도 훌륭하지만 요즘은 타사에서도 워낙 상향 편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니콘만의 새로운 강점을 찾아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Z9의 전자 셔터를 카메라 시장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경쟁 구도가 붙어야 카메라 시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1, 2위 탈환을 노려보는 니콘. 자, 제품을 받으면서 니콘에서 장패드도 같이 보내줬어요. 리뷰할 때 밑에 깔고 써달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패드는 댓글로 니콘 Z 시리즈를 써본 후기, 느낀 점을 가장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한 분을 꼽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